자, 어제 멀리 폴란드에서 우리 음악계의 낭보가 전해져 왔죠. 21살의 젊은 피아니스트 조성진 씨가 세계 최고 권위의 쇼팽 피아노 콩쿠르에서 우승을 차지한 건데요. 네, 한국인으로는 처음이어서 더 의미가 큽니다. 문화제작부 김지선 기자 나와 있습니다. 어서 오십시오. 네, 어서 오세요. 안녕하세요. 자, 김 기자, 먼저 우리나라 사람으로는 처음으로 우승 차지했다고 하는데 이 쇼팽 콩쿠르 어떤 대회인지 설명을 좀 해주시죠. 네, 쇼팽 콩쿠르는 폴란드 출신의 작곡가이자 피아노 연주자인 쇼팽을 기리기 위해서 만든 대회입니다. 네. 무려 88년의 역사를 자랑하는 세계 3대 콩쿠르 중 하나인데요. 쇼팽의 고향인 폴란드의 수도 바르샤바에서 5년에 한 번씩 열립니다. 16살부터 30살까지 젊은 피아니스트들이 오로지 쇼팽의 작품만으로 경연을 치르게 되는데요. 예. 3대 콩쿠르 중에 나머지 2개와 다르게 네. 오직 피아노만을 위한 대회이기 때문에 피아니스트들에게는 꿈의 무대로 불리고 있습니다. 또 예. 그만큼 많은 거장도 배출했습니다. 네, 말씀처럼 이렇게 권위 있는 대회에서 사실 한국인이 순위에만 들었다 이런 소식도 기쁠 것 같은데 그러니까요. 우승을 했어요. 이게 처음이라고 하죠. 네, 그렇습니다. 한국인이 역대 거둔 최고의 성적은 지난 2005년 임동민, 임동혁 형제가 공동 3위에 오른 것이 최고였는데요. 결선에 오른 것 자체가 지난 2005년 이후 10년 만입니다. 네. 각국을 대표하는 연주자들이 국가별 예선을 거쳐서 참여를 하기 때문에 그만큼 경쟁도 치열을 한데요. 올해는 예선에만 160명이 참여를 했고 예. 그다음에 본선에는 78명, 결선에는 10명이 올랐습니다. 조성진 씨는 지난 18일 결선에서 가장 먼저 1번으로 네. 쇼팽의 피아노 협주곡 1번을 연주를 했는데요. 가수 김동률 씨가 트위터에 올린 내용 그대로 정말 누가 들어도 퍼펙트하고 클린한 연주였다고 합니다. 일찌감치 우승이 예상이 됐었습니다. 그리고 쇼팽 콩쿠르의 우승자이자 거장인 크리스티안 짐버만이라는 연주자가 있는데요. 네. 역시 연주가 끝나자마자 그가 금메달이다라고 이제 얘기를 했다고 해요. 아니, 정말, 첫 순서면은 정말 예. 떨렸을 것 같은데 대단한 잘한 것 것 같아요. 같고요. 네. 어제 조성진 씨 인터뷰 들어봤더니 손은 그냥 움직였다고 본인은 그냥 음악을 감상했고 손이 나도 모르게 움직였다고 정말 그러는데 연습을 많이 하면 예. 그런 경지에 도달한다고 그러니까 대단한 대단합니다. 천재인 것 같은데 이게 어떤 피아니스트인지 잘 모르고 있잖아요. 우리 국민들이 어떤 피아니스트인지 좀 소개를 해주시죠. 네, 6살 때 피아노를 시작을 했고요. 초등학교 6학년 때까지는 피아노하고 바이올린을 같이 했다고 합니다. 네. 그리고 데뷔를 한 거는 11살 때인데요. 금호 영재 콘서트를 통해서 데뷔를 하고 그 이후에는 각종 국제대회를 휩쓸면서 일찌감치 두각을 나타냈습니다. 또 2011년에는 차이콥스키 콩쿠르에서 3위에 오르기도 했습니다. 예. 신동소리를 그야말로 들었었는데 지금은 프랑스 파리에서 공부를 하고 있지만 프랑스 유학을 간 게 10대 후반이거든요. 그래서 사실상 국내파라고 해도 과언이 아닙니다. 예. 하지만 그런 조성진 씨에게도 쇼팽 콩쿠르는 어렸을 때부터 간직해온 꿈이었다고 합니다. 11살 때 쇼팽 콩쿠르에 참가를 해야지라고 마음을 먹었고 또 최근 몇 년간에는 정말 쇼팽 곡만 연습을 했다고 하는데요. 그렇군요. 물론 굉장히 지난한 과정이었겠지만 네네. 이 과정을 통해서 쇼팽의 음악 세계를 좀 더 이해할 수 있는 기회가 됐다고 또 전해왔습니다. 그렇군요. 네. 사실 이렇게 보기에는 어린 나이에 참 성공했다라는 생각도 들지만 그 뒤에 이면에 또 노력을 얼마나 했을까 얼마나 생각도 힘들었겠습니까? 그렇습니다. 글쎄요, 우승자에게 어떤 혜택이 주어지는지도 궁금한데요. 네, 일단은 1등 상금 3,800여만 원을 받았고 네. 또 1등과 또 더불어서 폴란드 무곡 최고 연주상까지 받아서 그 상금도 같이 받았습니다. 상금도 상금이지만 전 세계 각지에서 연주할 수 있는 기회를 얻게 됐는데요. 네. 일단 내년 초까지 유럽과 아시아를 돌면서 연주를 하고요. 내년 2월 한국에서도 이 콩쿠르 대회에 입상할 사람이 모두 참여하는 갈라 콘서트가 펼쳐지게 됩니다. 네. 도이체 그라모폰이라는 세계적인 레이블이 있는데 사상 처음으로 이 쇼팽 콩쿠르 실황 앨범을 내놓기로 결정을 했습니다. 이번 조성진 씨 수상 이후에요. 네. 네. 그리고 무엇보다 세계적인 음악가로 성장할 수 있는 발판을 마련했다라는 점이 의미가 있겠는데요. 일단은 쇼팽 콩쿠르 우승자다 이런 국제적인 그렇죠. 명성을 얻었고 네. 그리고 또 정말 전 세계 언론의 스포트라이트를 확 받았잖아요. 네. 그래서 클래식의 슈퍼스타로 발돋움할 수 그러니까요. 있는 기회를 잡았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이게 쇼팽 콩쿠르가 되게 텃세도 심하다고 했는데 거기서 네. 동양계가 우승했다는 게 너무 대단한 거고. 대단합니다. 동양인들이 우승을 한 적은 있었지만 그것도 그러니까요. 굉장히 힘든
일이라고 하더라고요. 그렇습니다. 실력으로 앞뒤였다는 게 참 기분이 좋고 앞으로 네. 승승장구하길 바라고요. 또 자, 좀 화제를 바꿔서 좀 안타까운 소식인데요. 우리에게 참 그 낯이 익은 그 익히 네네. 유명한 그 화백이죠. 천경저 화백이 제가 뉴스로도 전해드렸습니다만 그 미국의 자택에서 사망했다는 이야기가 들려왔더라고요. 네, 꽃과 여인의 화가로 불리는 천경저 화백이 최소 몇 개월 전, 수개월 전 그 사망을 한 것으로 예. 알려졌습니다. 올해 91살이 되셨는데요. 그동안 사망설이 꾸준히 10년 전부터 흘러나왔었는데 그 공식적으로 확인이 된 건 이번이 처음입니다. 그 천화백의 딸 이혜선 씨가 지난 여름 유골함을 들고 서울시립미술관을 방문하면서 이번에 세상에 알려지게 됐는데요. 네. 그 미술관 측은 이 씨가 몇 달 전 그 어머니 유골함을 들고 추장고를 방문했다는 보고를 받았다. 이렇게 전했습니다. 하지만 그 이 씨가 이 같은 사실을 외부로 알리지 말라고 신신당부를 해서 관장도 직접 이 씨를 만나보지는 못했다고 합니다. 그렇군요. 뭐 워낙 유명하긴 하시지만 또 어떤 삶을 사셨는지 또 어떤 작품을 내셨는지 그런 부분 좀 간략하게 소개를 해주실까요? 네, 그 천화백은 1924년 전남 고흥에서 태어났습니다. 네. 일본 유학을 거쳐서 화가로 활동을 했었는데요. 그 1970년대부터 그 화려한 색채 인물화라는 독특한 화풍으로 네. 많은 사랑을 받으면서 우리나라를 대표하는 여성 화가로 자리매김을 했습니다. 뭐 한때는 그 위적 시비로 세상을 떠들썩하게 했고 또 절필을 선언을 한 적도 있었고요. 근데 그 1998년에 그 수장고를 방문을 했었던 네. 서울시립미술관에 그 90여 점의 그 작품을 기증을 하고 그 미국으로 건너가서 네. 그 딸과 함께 그렇게 뉴욕에서 계속 머물렀던 것으로 알려져 있는데 2003년에 뇌출혈이 오면서 뭐 거동이 불편하다 뭐 이런 얘기들도 들렸고 네. 그 8년 전부터는 아예 뭐 외부와 접촉을 끊고 뭐 한국으로 돌아오지도 않았습니다. 그래서 뭐 소식이 제대로 전해지지가 않았었죠. 자, 우리 그러네요. 위주로 좀 안타까운 소식인데 다시 한번 네. 본인의 명복을 빌겠습니다. 자, 주제를 좀 바꿔서 요식 사업가 요즘 뭐 대세죠. 백종원 씨 뭐 요리 방송하면은 이분이 안 나오는 방송이 없을 만큼 굉장히 인기가 많은데 백종원 씨가 대표로 있는 그 외식 프랜차이즈 기업이 세무조사를 받았다. 저희도 아까 뉴스로 전해드렸습니다만 좀 전해주시죠. 관련 소식. 그 백종원 씨가 대표를 맡고 있는 그 외식 프랜차이즈 기업 더본코리아가 네. 지난 7월부터 2달간 국세청 세무조사를 받았습니다. 그 더본코리아는 뭐 새마을식당, 한신포차, 뭐 백다방 이렇게 한 20여 개의 브랜드를 운영하고 있는데요. 네. 일각에서는 그냥 그 탈세득이 혐의가 있을 때 진행을 하는 심층 조사라는 이야기도 들려오고 있습니다. 네. 이에 대해서 더본코리아 측은 뭐 정기적으로 행해지는 세무조사였고 아직까지 결과는 통보받지 못했다고 밝혔는데요. 그 아까 말씀하신 것처럼 정말 백종원 씨 요즘에 각종 예능 프로그램을 통해서 인기가 고공행진하고 있는데 네. 지난 여름 한 차례 그 아버지인 백승탁 전 충남교육감이 성추행에 휘말리면서 한 차례 곤욕을 치르기도 했었습니다. 정말 호사다마라는 말이 맞는 것 같네요. 네. 그렇습니다. 조사 결과는 좀 지켜봐야 될 것 같고 예. 이 밖에 연예계는 지금 금수저 논란이 일고 있는데 사실 그 금수저라는 게 좋은 부모를 만나서 고생 없이 이렇게 살아가는 그 자식들 뭐 이런 얘기잖아요. 좀 전해주실까요? 네, 그 배우 조재현 씨의 딸 조혜정 씨가 있는데 그분이 그 상상고양이라는 드라마에서 유승호 씨의 상대 역으로 캐스팅이 되면서 논란이 시작이 됐습니다. 그 조혜정 씨는 아버지와 함께 지금 예능 프로그램에 동반 출연을 하고 있는데요. 그 뭐 별다르게 단역 이외에 별다르게 연기 경력이 없었었는데 그렇습니다. 네. 요즘에 드라마 2개에 겹치게 출연을 하더니 이번에는 뭐 주인공 자리를 꿰차니까 이게 아버지의 후광이 아니냐 뭐 이런 지적이 나오고 있는데요. 특히 조재현 씨는 뭐 방송을 통해서 공공연하게 뭐 친딸이지만 극단에서는 소품 막내로 일을 시킨다 이렇게 말을 해왔고 조혜정 씨도 오디션을 많이 보러 다니는데 계속 떨어진다 이런 식으로 이런 부분들을 강조를 했기 때문에 더욱 좀 비난이 거셌습니다. 여기에 그 조혜정 씨의 친오빠가 댓글을 통해서 우리가 금수저 맞다. 그렇지만 우리가 금수저면 평생 찌그러져서 살아야 하느냐라는 댓글을 네. 달아서 좀 논란에 기름을 네, 붓기도 이게 했습니다. 저도 봤는데 저게 좀 시기 어린 댓글이 아닌가 싶기도 하고 그리고 조혜정 씨에 대한 어떤 댓글 저도 쭉 봤지만 그러니까 뭐 그 아버지 때문에 그런 것도 있겠지만 그 딱 봤을 때 뭐 참 끼도 있어 보이게 하지만 워낙 또 괜찮은 배우들이 또 많이 있잖아요. 더 있는데도 불구하고 또 좋은 기회를 못 얻다 보니까 그런 얘기가 나오지 않는가 싶은데 조혜정 씨뿐만이 아니고 이제 그런 경우가 종종 좀 있는 것 같습니다. 요즘 방송에서 이 스타 2세들이 종종 그 모습을 드러내고 있죠. 그
부모와 방송에 동반 출연하면서 뭐 자연스럽게 얼굴도 알리고 또 네. 인지도도 높이고 이렇게 하면서 데뷔 수순을 밟는 게 일반적인데요. 또 최근에는 가족 예능이 시청자들에게 큰 사랑을 받으면서 연예계 데뷔의 지름길이다라는 얘기도 나오고 있습니다. 그 배우 박준규 씨 아들 박종찬 씨가 대표적인데요. 근데 이런 모든 게 사실은 연예계 지망생들에게는 하늘의 별 따기인 일들이잖아요. 네. 그래서 부와 명예에 이어서 인기도 대물림하는 게 아니냐, 정말 상대적 박탈감을 느낀다, 뭐 이런 반응도 나오고 있습니다. 네. 사실 뭐 노력 없이 혜택을 받았다면 사실 좀 논란이 될 수도 있을 것 같긴 한데 또 반대로 연예인 자녀라고 해서 또 역차별을 받는 그런 부분에 대해서는 좀 우려가 되거든요. 어떻습니까? 네, 물론 그 일각에서는 실력을 검증받을 수 있는 기회는 공평하게 주어져야 한다라는 얘기도 나옵니다. 뭐 남들보다 쉽게 기회를 얻었을지라도 연예계에서는 실력이 없으면 결국 살아남을 그렇죠. 수가 없기 그렇죠. 때문인데요. 뭐 일리가 있다라는 얘기 생각도 듭니다. 연예인 가족이라는 점이 특혜가 될지 아니면 굴레가 될지는 결국 본인들이 풀어가야 할 숙제가 아닌가 싶은데요. 배우 하정우 씨 같은 경우에는 그 아버지 김용건 씨의 덕을 보지 않겠다고 생각을 해서 데뷔할 때 이미 개명을 하고 네. 스스로 성공하겠다라는 의지를 굉장히 확실히 보여줬는데 이렇게 좀 진정성 있는 노력이 동반이 돼야 하지 않을까 그런 그렇습니다. 생각이 듭니다. 네. 김 기자가 얘기한 대로 본인들이 풀어야 할 숙제 좀 잘 풀어내서 아버지나 어떤 부모님들 욕도 먹이지 않고 팬들의 어떤 이런 우려감도 좀 말끔히 씻어주면 좋겠다는 바람을 가져보겠습니다. 지금까지 김지성 기자와 함께했습니다. 고맙습니다. 고맙습니다. 고맙습니다.